다섬체면 상담사리 시리즈 제109편 무기력, 번아웃, 낮은 자존감, 체면 치료.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체면 치료를 하게 된 주 동기는 무기력, 번아웃, 자존감 하락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3년간 부모님께 수면제 복용을 감춰왔습니다. 혼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을 먹는 것이 그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습니다. 약은 상황을 개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현재의 상황을 간신히 유지시켜주는 최소한의 필수 요소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주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어렵다는 시험들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이 고비만 넘기면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아주 혹독하게 채찍질하면서 공부를 밀어붙였습니다. 다행히도 겨우 시험에 합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고도 역설적으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 대단한 결과를 이뤄낸 것이 나의 무수한 노력이라는 것을 내 깊은 마음은 부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나마 운이 좋아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합격 후에도 내 자신을 더욱더 엄격하고 혹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쓰러지고 말 거야. 그럼 넌 패배자가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이런 강박적 사고와 생활로 몸은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초조와 불안은 악마처럼 내 마음을 황폐화시켰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못에 쫓기는 사람처럼 늘 불안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책을 보고는 있지만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고 삶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미래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 일도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마음은 한시도 편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합격 후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상황이 더욱 나빠지자 부모님께서는 최면 치료를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쪽팔렸습니다. 내가 하다 비과학적인 마치 미신처럼 여겨지는 것에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을 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나에게 그 돈을 투자해야 할 만큼 내가 값어치가 있는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강권에 못 이겨 최면 치료를 받으러 갔고 처음에는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냥 효과가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동행하신 부모님의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대충 둘러댔습니다. 자다 일어난 것처럼 개운한 느낌이 조금 든다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면에 빠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방문부터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또 하는 게 정신과 병원에서 하는 것의 연장처럼 느껴져서 귀찮고 의미 없는 것으로 느껴졌지만 그 공간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부모님과의 사건을 말하기 정말 싫었지만 눈 딱 감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원장님께서 최면 시에 사건을 잘 구성해 주시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처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면에 들어가서도 나의 더 깊은 감정을 보는 것 또한 무의식의 무의식이 막아서는 것처럼 들여다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드디어 무의식의 무의식을 걷어내고 나도 처음 보는 묵혀두었던 감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사실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고민과 걱정 감정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내가 나를 보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그 감정을 조금 더 구체화해 주시면서 여러 각도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막막하고 큰 짐처럼 느껴졌던 그 감정이 조금씩 눈에 들어올 정도의 크기로 작아지는 것을 느끼며 치료 후의 일주일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간의 치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칠 즈음 어느 날 밤 잠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쏟아져 나와서 한참을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러움과 약간의 억울함이 섞인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감정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이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의 변곡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감정이 조금씩 변했으며 부모님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편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최면이란 것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경험하고도 모순된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무의식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무의식이라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현재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과 별개로 최면 치료 중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극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하고 경계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나 스스로를 너무 몰아가지 않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가족들도 그 내용을 계속 상기시켜주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다시 무기력과 번아웃, 우울감의 길로 스스로를 몰아가지 않기 위해 도와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최면 치료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잘 이겨냈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생각해보면 최면 치료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감정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했던 최면 치료가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